신혼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이 가벼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했지만 그 감정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빛이 있었고 삶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앞날도 불확실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결혼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좋아질수록 더 신중해졌고 가까워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과 정말 함께 가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좋아하는 마음보다 그 질문이 더 커질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결혼하고 좋아하니까 같이 살자. 그 정도의 말로는 제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만 믿고 가는 관계가 현실 앞에서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보다 이 사람과 힘든 현실까지 정말 같이 볼 수 있는가, 그걸 더 중요하게 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볼수록 신우는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거운 현실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들으면 대부분은 한 발 물러섭니다. 마음이 있어도 현실이 무거우면 멈칫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우는 제 삶의 무게를 알고도 저를 밀어내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했고, 같이 버티면 된다고 했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평생 이 상태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듣기 좋은 위로처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계속 붙잡는 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누군가와 미래를 생각할 때 항상 먼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적고 상황이 꼬여있고 빚까지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결혼이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미래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 생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해서도 아니고 억지로 끌고 가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끝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에겐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애매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분명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원래 애매한 상태를 오래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를 주면서 정작 나는 현실 때문에 뒤로 빼는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도 제 마음은 두 갈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내가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커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였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과의 미래를 생각할수록 제 삶 전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전처럼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삶으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고,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질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비겁한 사람처럼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비굴하게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 선택은 내가 하고 그 책임도 내가 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라면 결국 제가 판단해야 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제가 책임질 수 있는지,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제 답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과 가야 한다. 현실이 가볍지 않아도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힘든 길일 수 있어도 함께 버텨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현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심스럽게 생각하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갈수록 주변에서도 걱정과 반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 보면 제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었고 앞날이 편하게 보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해라. 그 선택은 너무 위험하다. 힘들어질 게 뻔하다. 이런 말들이 하나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은 걱정이었고 어떤 말은 반대였고 어떤 말은 거의 확신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길은 아니다.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그 결혼은 너를 더 무겁게 만들 거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들이 전부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현실이 무겁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걸 버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완전히 이상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보다 맞는 말이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반대가 딱 그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선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해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언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대신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해서 힘들어도 제가 힘든 거고 결혼을 포기하고 후회해도 제가 후회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 답이 조금씩 분명해졌습니다. 남들이 맞다고 하는 길을 간다고 해서 제 인생이 무조건 괜찮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틀렸다고 하는 길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남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고집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번 무너진 삶을 다시 붙잡아 보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또다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남 눈치 때문에 접어버리면 나중에 제 자신을 더 싫어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반대를 듣되 제 선택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걱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고 반대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남았고 저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여러 번 제 자신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결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줬는가? 말로만 걱정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 한가운데 들어와 같이 버텨보자고 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그 적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제게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결혼을 단순한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선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간다면 이전처럼 되는 대로 살 수는 없다. 더 책임 있게 살아야 하고 더 현실적으로 버텨야 하고 더 분명하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으로 살 건가? 남 눈치 보며 접는 사람으로 살 건가? 아니면 부족해도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 건가? 저는 마지막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적어도 제 선택 앞에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신웅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현실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반대가 있었고 현실적인 걱정도 컸고 저 역시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또다시 남의 판단으로만 흘려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이 서고 나니 다음은 분명해졌습니다. 직접 가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고,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했고, 직접 제 선택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캄보디아였습니다. 2019년 12월 29일, 저는 결국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 표 한 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행기 안에는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이 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삶이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빚도 그대로일 거고, 현실도 그대로일 거고, 버텨야 할 날은 더 많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갔습니다. 누군가는 말릴 수 있었고, 누군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었지만, 제 인생만큼은 제가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과의 삶을 끝까지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결국 결혼을 결심한 이유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캄보디아에 도착해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던 날,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현실과 책임에 대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